이 루시아 도산 208 같은 경우에는 정면을 통해서도 이 한강이나 남산이나 도산대로의 전경 같은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또 이 양면 창으로 뚫려있는 형태거든요. 이 고층부에 있는 오피스텔들은. 그리고 세대 전면 폭이 이제 9m가 돼요. 이게 에테르노 청담이나 PH169 같은 그런 대형 하이엔드 주택의 세대 전면 폭이 한 20m 정도 되는 거를 감안하면은, 이런 실면적 17평짜리 루시아 도산 같은 이런 중소형 하이엔드에서 9m 전면 폭은 굉장히 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9m 플러스 왼쪽으로 또 트여 있으니까 그 개방감이 굉장하고, 천장고도 2.8m면은 우리가 아크로솔 프레스트에서 맨날 층고가 높다 우아하는 그 천장고가 2.9m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오늘 소개해드릴 하이엔드 부동산 단지는 루시아 도산 208이라고 하는 최근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지금 한창 입주장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단지고요. 우리 고급주택 관심 많은 분들은 루시아 도산 208이라고 하는 단지 이름만 듣고도 한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데, 3, 2, 1... 네, 도산대로 208에 들어오는 그런 하이엔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단지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 고급주택 시장에서 이 단지명에 숫자를 붙이는 게 좀 유행 아닌 유행을 하고 있죠. 아마도 뉴욕 맨하탄 뭐 이런 데 있는 그런 단지들의 유행이 좀 퍼져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루시아 도산 208은 을지병원 사거리 인근 도산대로 변에 들어오는 오피스텔 37실과 도시형생활주택 55세대가 들어와서 총 92세대가 들어오는 단지고요. 대지 면적 330평 정도, 연면적 3279평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주차 대수는 105대로 총 세대수가 92세대이기 때문에 세대당 주차 대수가 1.14대 정도 되는데, 이게 자주식과 기계식 주차가 혼합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전체 105대 중에 자주식이 42대고 기계식이 63대인데, 이 주차 관련된 내용은 이따가 장단점 이야기를 할 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 루시아 도산 208은 펜트 세대를 제외하고 일반 세대들은 전부 실면적 한 16평에서 17평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중소형 하이엔드 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의 도산대로변에 있던 그런 소형 고급 오피스텔들과 좀 다른 점들도 있고, 우리가 흔히 2세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좀 구분해서 부르는 이제 그런 것들의 좀 초기 모델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할 특징에 좀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지금 입주를 시작한 지가 약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참고 반영해서 이 장점 3가지와 단점 2가지, 그리고 특징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시아 도산 208의 첫 번째 장점,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뷰 맛집이다 라는 피드백이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입주를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지나게 되면서 정말 좋은데 이제 사시는 분들도 꽤 많이 다녀가고, 사실은 이제 소유주 중에서도 좋은데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전 점검하거나 이럴 때 이제 많이들 다녀가셨는데,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뷰가 좋다, 뷰 괜찮네, 이런 말씀들을 하나같이 하는 상황입니다. 이 루시아 도산 208의 단지 구성이 지상 2층부터 12층까지가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13층부터 20층까지가 오피스텔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단지인데, 이 고층부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에서 이 대로변 쪽 뷰를 보게 되면은 남산부터 해가지고 그런 이제 도산대로의 전경이 착 펼쳐지고 한강뷰도 일부 보이는 뷰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뷰들이 이 루시아 도산 208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펀치드 윈도우, 아크로솔 프레스처럼 네모나게 잘려있는 그런 창문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랑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예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제 박태양 TV를 좀 꾸준히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종의 뷰 변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크로솔 포레스트를 사실 입주 때부터 이제 줄곧 제가 이제 외쳐왔던 이제 그런 사람이죠. 현 시점에 제가 생각할 때 서울 아파트 중에 한강뷰 원탑은 아크로솔 포레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사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 아트 프레임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창문을 통해서 아크로솔 포레스트 그 특유의 강줄기 한강뷰, 그게 정말 예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게 뷰가 뚫려 있다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뭐가 어떻게 보이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딱 들어갔을 때 그런 느낌을 많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루시아 도산 208 같은 경우에는 정면을 통해서도 이 한강이나 남산이나 도산대로의 전경 같은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또 이 양면 창으로 뚫려 있는 형태거든요. 이 고층부에 있는 오피스텔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전면 플러스 서쪽이나 동쪽으로 이렇게 두 개의 면이 터져서 이 신사역 쪽의 도산대로 변이나 청담 쪽의 도산대로 변이 쫙 이렇게 보입니다. 양 창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한 개방감과 좋은 뷰의 느낌을 준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장점이 이제 고급스러운 내부와 가구 가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플러스돼서 같이 따라오는 내용이 이 오피스텔의 천장고가 2.8m가 됩니다. 2.8m. 그러니까 물론 12층 아래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아파트 정도로 2.3m, 2.4m 정도 그런 정도의 천장고를 갖고 있는데 오피스텔에 좀 천장고를 특화해 준 게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가격 차이도 좀 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세대 전면 폭이 이제 9m가 돼요. 이게 에테르노 청담이나 PH169 같은 그런 대형 하이엔드 주택의 세대 전면 폭이 한 20m 정도 되는 거를 감안하면은 이런 실면적 17평짜리 루시아도산 같은 이런 중소형 하이엔드에서 9m 전면폭은 굉장히 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9m 플러스 왼쪽으로 또 트여 있으니까 그 개방감이 굉장하고 천장고도 2.8m면은 우리가 아크로솔 프레스트에서 맨날 층고가 높다 우아하는 그 천장고가 2.9m란 말이에요. 그래서 10cm 정도가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 개방감이 멋진 뷰와 이 아크로솔 프레스트 같은 아트 프레임 형태의 이 펀치드 윈도우와 천장고 2.8m 그리고 전면폭 9m 이런 것들이 좀 버무려지면서 뷰 맛집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별명이 따라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점 두 번째를 좀 이어가 보자면 이제 고급스러운 내부와 가구 가전이라는 내용이 사실 이제 두 번째 장점의 메인인데 일단 주방 가구의 아크리니아, 뭐 드레스룸 같은데 리마데시오, 또 뭐 주방 수전이나 욕실 수전, 뭐 샤워 세트 이런 거에 제시가 들어가고 또 뭐 가게나우도 들어가고 막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가전 가구들이 뭐 리마데시오 이런 거는 에테론 청담에 들어가는 거고 제시는 뭐 시그니엘 레지던스에 들어가는 거고 그런 완전 대형 하이엔드 단지들에 들어갔던 최고급 명품 가구 가전들을 이 실면적 17평짜리 16평짜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에 넣은 거예요. 사실 이런 이제 하이엔드 가구들이 최근에는 좀 흔해졌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좀 센세이션했고 현 시점에 입주가 가능하고 입주를 하고 있는 단지들 중엔 이런 정도의 스펙은 없어요. 이런 중소형 단지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특별하다고 볼 수 있고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드렸던 그 아츠 노년도 마찬가지로 뭐 불탑이나 막 이런 가구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2세대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특징이고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 봤을 때도 그 느낌이 많이 다르다. 확실히 고급지다는 느낌이 좀 나고 그 에테르노 청담 시그니엘 레지던스 이런 데 들어가는 가구들을 여기 17평짜리 때려 박아놨으니까 어떻게 보면 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명품 가구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아무리 강남이라고 해도 이런 중소형 단지에서 고급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단지들을 보게 되면 그냥 우리가 고급스럽게 지을게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어지고 났을 때 이 수요층과 이 공급자의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난 고급이라고 하길래 이 정도 고급일 줄 알았는데 그리고 강남이고 뭐 청담동이고 막 이러니까 도산대로고 이러니까 근데 공급자는 중소형에서 이 정도면 고급이지 막 이런 생각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월세나 뭐 매수해가지고 직접 쓰려고 하는 그런 수요층들이 볼 때는 전혀 고급이 아닌 거예요. 그 전에 도산대로 변해 있는 이런 고급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런 2세대 하이엔드 오피스텔부터의 특징이라 그러면 정말 그냥 이름이 있는 그런 명품 가구들을 넣겠다고 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아예 입주 시점에 예상과 달라지는 부분이 크게 없는 거죠. 아예 그 특정 가구를 넣기로 돼 있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루시아도산 208의 두 번째 장점을 대략 정리를 해보면 뭐 리마데시오, 아크리니아, 가게나우, 제시 같은 뭐 시그니엘 레지던스, 에테르노 청담 등등등 이런 대형 하이엔드 주택이 들어가는 명품 가구 가전이 이 17평짜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에 가득 들어가 있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 내부가 넓어 보이는 그런 거나 개방감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 이 천장고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 기준으로 천장고가 2.8m 그 아크로솔 프레스트 상층부보다 10cm 정도 낮은 이런 굉장히 높은 천장고가 있고 세대 전면폭이 9m가 된다. 이거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 면적만 좀 작아졌다 뿐이지 에테르노 청담, 시그니엘 레지던스 같은 최근에 핫한 이런 하이엔드 주택들 대비해서 스펙이랑 하드웨어가 꿀리지 않는다라는 게 좀 신기하고 특이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강남 한복판의 세컨하우스나 그런 사무실 좀 폼이 나고 고급스러운 거를 찾는 그런 수요층한테나 아니면은 평범한 걸 좀 거부하는 인플루언서 같은 그런 분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쓰는 뭐 이런 수요층 분들한테 어필이 될 때 확실히 다른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 넘어가 보자면 바로 교통입니다. 교통이라고 하면 크게 차량 교통, 그 자차 교통과 대중교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여기가 아까 을지병원 사거리 인근 도산대로 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을지병원 사거리에 그냥 붙어있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산대로 208이라고 하는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한남동과 청담동의 좀 중간 부분으로 볼 수 있고 또 신사동 가로수길과 압구정 로데오 상권의 중간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한남동에서 오기도 좋고 또 도로 자체가 도산대로 변해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도 좋고 청담동에서도 오기에 멀지 않은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한남동이 좀 이런 영앤리치 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나 뭐 이런 분들한테 좀 주거지로서 선택을 받게 되면서 꽤 듣게 되는 얘기가 있어요. 청담도 멀다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청담도 멀다. 그러니까 예전에 청담동이 좀 그런 이제 젊은 부자들의 주거지로 많이 선택을 받고 한남동은 약간 연배가 있는 그런 전통 부자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이럴 때는 좀 적게 나왔던 얘기긴 해요. 근데 최근에는 뭐 한남동 유엔빌리지나 나인원이나 더일 같은 데에 세계적인 월드스타 아이돌도 거주하고 뭐 한류스타 배우도 거주하고 유명 가수도 거주하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젊은 부자들이 많이 한남동으로 가는 추세가 좀 있었죠, 최근 몇 년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청담도 멀다, 신사동에서 해결할래, 이런 얘기도 제가 좀 실제로 몇 번을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뭔가 부자들의 세컨하우스나 이제 고급진 사무실 이런 걸로 쓸 땐 청담과 한남동의 중심에 있고 양쪽에서 차량 교통으로 오기 편하다라는 게 꽤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 대중교통을 보게 되면 이 을지병원 사거리에 어떤 이슈가 있죠? 이 위례신사선 을지병원역이 개통 예정입니다. 물론 지금 본래 이제 계획된 것보다 1년 늦어져서 28년 개통 예정으로 열심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위례신사선이 지금 예정으로도 지금 5년가량 남은 상황이지만 이 을지병원역이 개통하게 되면 이 도보 몇 분 이 정도의 초역세권이 아니라 이 루시아도산 208 바로 앞에 을지병원역이 생기고 출구가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후에 이 루시아도산 208의 가치 상승 뭐 이런 것들에 좀 도움이 당연히 될 걸로 좀 보여지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이게 아무리 고급 동네 고급 상권이라고 해도 사실 지하철이 가까운 거는 우리가 이거를 고급 사무실로 쓴다거나 세컨하우스로 쓴다거나 이럴 때 손님들이 오기에도 좋고, 그냥 내가 집으로 쓴다고 해도 손님들이 찾아올 때 좋은, 특히 이제 젊은 연령대 영앤리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친구분들이 아직 뭐 이런 대중교통 같은 것들을 좀 편하게 이용하고 이런 경향도 많고, 아예 좀 연배가 있는 이런 부자분들, 뭐 압구정 사는 뭐 50대 이상 막 이런 전통의 부자 막 이런 분들은 지하철 버스를 정말 잘 이용하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철이 이 단지 바로 앞에 개통한다는 거는 실제로 사용하는 데에도 많은 편리함을 줄 걸로 좀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루시아도산 208이라고 하는 단지의 좀 포인트가 되는 장점 3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으로 단점에 대해서 이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 비싸다. 아까 제가 이제 뷰가 기가 막히다, 뷰 맛집이라고 했던 그런 이제 고층부에 있는 오피스텔 기준으로 지금 월세가 8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지금이 입주장인 걸 감안해도 한 700만 원 중반 정도이고, 그 아래에서는 그런 이제 고층 대로변 이런 데에 그 월세 매물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아도산 208이 제가 이제 영상 초반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중소형 고급 오피스텔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물론 지금 뭐 시그닛 레지던스나 뭐 PM플러스 같은 대형 평형이 있는 그런 고급 오피스텔에서는 지금 뭐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월세에도 충분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이 강남에도 있는데, 이 중소형 평형에서 그동안 700만 원 넘는 뭐 700만 원대, 800만 원대 월세가 형성된 단지가 아직 없단 말이에요. 특히 이런 전용 면적 20평이 넘지 않는 이런 단지에서 아직 뭐 800만 원 이런 월세를 내본 적이 없고 형성된 단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약간의 저항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또 이런 절대 가격에 대한 그런 저항감은 아닌 느낌이고, 제가 이제 실제로도 있었던 케이스 중에 이 루시아도산 일반 세대를 고민하다가 결국에 시그닛 레지던스 월세를 간 케이스도 있을 정도로, 그런 시그닛 레지던스 같은 대형 고급 오피스텔 수요와 아주 동떨어진 시장은 아니에요. 고급 사무실이나 세컨하우스를 얻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원하는 사실 베스트 입지는 강남인데, 왜냐면 그분들의 생활 반경은 그래도 강남에 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좀 폼이 나고 고급스러운 고급 오피스텔이 잘 없으니까, 뭐 PM플러스, 부티크 모나코 뭐 이런 것들은 좀 오래됐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젊은 수요층이 원하는 좀 새거 느낌 나면서 고급 자재 들어가 있고 이런 느낌이 좀 안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 같은 수요도 여기 루시아도산 208을 보러 왔는데, 이 정도 월세 800만 원 정도 지불할 구매력 있는 수요가 부족하다기보다 이런 중소형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에서 아직 700만 원 넘는 뭐 800만 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한 케이스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때문에 아직은 고민이 좀 되고, 근데 뷰나 이런 내장재 같은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납득은 가는데 비슷한 면적에서 이 도산대로변의 그 비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애들에 비해서 200만 원 정도가 더 비싸고 이렇다 보니까 약간 비싸다는 인식을 좀 주게 된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2세대 하이엔드 오피스텔 전에 기존의 이 도산대로변에 있는 그런 하이엔드 오피스텔들과 비교를 해보면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 특히 내장재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고급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봤는데 내부가 전혀 고급인지 모르겠다, 이런 피드백이 사실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담동이나 도산대로변이라는 그런 이점은 있지만 뷰 같은 것들이 좀 없는 편이고, 그냥 맞은편에 있는 도산대로변 빌딩이 보이거나 이런 게 좀 많은 편인데, 여기 루시아도산 208은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산이나 한강이나 신사동 압구정동 일대의 전경이 보이는, 뭐 청담동까지 보이는 막 이런 그 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입주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도산대로변에 있는 면적이 비슷한 오피스텔 대비해서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그 차이에 대해서 이제 수긍하게 되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내장재, 뷰, 연식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비교가 안 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피스텔의 경우는 이 입주장 시점에 이런 비싸다는 인식이 좀 있고, 이 입주장 시점이 좀 지나가게 되고 이제 매물이 좀 소진이 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런 뭐 700만 원대, 800만 원 시장이 형성이 되게 되고, 그 처음 사례가 이 루시아도산 208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오피스텔이랑 다르게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월세 시세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이 단지 내에서 12층 아래에 있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장고도 좀 낮고, 그리고 이 오피스텔은 이렇게 양창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 면만 뚫려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차등이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가격도 좀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사실 기존에 이제 비교 대상에 있던 것들 대비 1,200만 원을 더 줘야 되는 반면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런 강남에 있는 소형 주택 월세 반전세 전세 금액들 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특히 입주장 특성상 좀 저렴한 매물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입주를 시작하자마자 좀 가장 먼저 좀 입주가 빨리 된 것들이 사실 오피스텔보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좀 가성비 있다고 보고 수요층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집을 보고 입주를 했던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시장 얘기를 또 해본다고 하면은 이 루시아도산 208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한 22억에서 24억 정도, 요 정도의 이제 분양가를 형성하고 있었고,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10억 초중반 정도의 이제 분양가였는데, 사실 이 실면적 17평짜리 오피스텔에서 20억을 넘은 케이스가 이 루시아도산 208이 최초의 케이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이제 최초 했으니까 입주도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요즘 분양하는 거는 전용 2억짜리도 있고 이미 분양된 것 중에, 그리고 앞으로 분양할 것 중에 유엔사 부지나 막 이런 데 같은데 전용 평당 2억 넘게 분양한다 막 이러고 있지만, 지금 입주한 하이엔드 오피스텔 중에는 이게 루시아도산 208이 최초인 거예요. 기존의 이런 이제 중소형 하이엔드 오피스텔에서는 보통 뭐 10억대 후반이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전용 20평대로 가서 20억이 넘거나 막 이런 거에 좀 익숙했었는데, 이 루시아도산 208이라고 하는 2세대 하이엔드 오피스텔 나오게 되면서 10평대 하이엔드 오피스텔에서 20억을 뚫었던 거죠. 그때 분양 당시에도. 그리고 이제 그 가격의 이제 근거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장점 세 가지, 뭐 뷰 맛집이나 내장재, 뭐 명품 가구, 뭐 교통,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단점 두 번째는 주차 방식에 대한 내용인데, 이 루시아도산 208의 주차 형태가 자주식과 기계식 주차 혼합 방식입니다. 전체 주차 대수가 105대가 돼서 세대당 주차 대수가 1.14대인데 42대가 자주식이고 63대가 기계식이에요. 그 디테일하게 보면은 지하 2층부터 지하 4층까지가 자주식이고 지하 5층부터 지하 6층에 기계식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차로 들어가서 한 층 내려가면 거기가 바로 지하 2층이거든요. 왜냐면 지하 1층에는 커뮤니티 센터로 꾸며져 있고 주차장이 없어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하이엔드 주거단지에서 기계식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게 단점인 게 당연히 맞지만, 사실 또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산대로변에 있는 기존의 이제 중소형 하이엔드 오피스텔 단지 이런 것들은 주차 대수가 세대당 주차 대수가 한 대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 도산대로변 자체가 이런 이제 하이엔드 오피스뿐만 아니라 일반 건물들 뭐 1,000억짜리 건물 이런 것도 풀 기계식이고 막 이런 데도 많기 때문에 자주식 40%가 있는 게 꽤 많은 비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 쓰기에도 내려가자마자 자주식이고 지하 4층까지가 자주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그 세대가 입주율이 다 올라오기 전에는 아예 불편함을 느끼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도산대로변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1인 가구의 집으로도 물론 쓰이지만 세컨하우스나 사무실 뭐 이런 걸로도 많이 쓰이는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자주식이 40%가 있고 세대당 주차 대수가 1.14대 정도 되는 거는 도산대로변에 있는 기존의 이런 고급 오피스텔 이런 거 대비해서는
그러면은 사실은 좀 상대적으로는 좋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단점 두 번째로 뽑은 이유는 이 루시아 도산 208 자체가 그런 이제 기존의 중소형 하이엔드 오피스 단지랑 다르게 아예 하이엔드를 추구한 첫 번째 단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내부나 천장고, 뭐 뷰 이런 것까지 다, 수전이나 뭐 문 막 이런 것까지 다 고급화를 추구한 좀 제대로 된 중소형 하이엔드 단지로 첫 번째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를 아쉬운 점, 단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단점 두 가지까지 다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시간 관계상 이야기 못한 내용 중에 지하 1층에 커뮤니티 시설이 있다고 제가 그 주차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입주민 전용 라운지가 있어서 이런 손님 맞이하기도 좋고, 추후에 이제 입주민 전용 라운지에서 이제 조식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지하 1층에 커뮤니티 중에 헬스장이 또 있는데 이게 좀 적지 않은 규모로 이렇게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 강남에 있는 이런 고급 오피스텔 단지라고 해서 가서 커뮤니티 봤는데 그냥 머신 3개 있고 막 이런 헬스장들이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그냥 피트니스 공간 이렇게 그냥 꾸며놓고 헬스장이라고 해놓고 이런 곳들도 사실 있어요. 그 웬만한 고급 빌라 막 이런 데 가도 이 면적을 좀 많이 차지하니까 머신 같은 거 놓고 이러면. 근데 여기 루시아 도산 208은 좀 적지 않은 규모로 이렇게 들어와 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아마 이제 인서트나 뭐 제가 설명하는 거나 이런 것도 좀 고층 대로변 이런 데 위주로 이제 뷰 맛집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대로변이 그런 이제 도산 대로변에 쫙 이런 것도 보이고, 이제 한강뷰도 일부 보이고, 남산도 보이고, 압구정 뭐 신사동이 쫙 보여서 그게 멋있지만, 이 루시아 도산 208의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다 낮은 층의 주택들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후면도 완전 뻥뷰입니다. 완전. 오히려 사실 대로변은 바로 앞에 포포인츠 호텔이라는 게 있어서 약간의 그런 간섭이 있어요. 그 호텔과의 간섭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 그 호텔이 좀 디자인적으로 나쁘지 않게 생겨가지고 그게 좀 멋이 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세대 간섭의 관점에서 보면 후면이 아예 세대 간섭 없이 뻥뷰여가지고 이제 그런 점이 또 장점일 수도 있고, 그리고 후면이라고 해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양창이기 때문에 또 도산대로의 그런 이제 뷰가 나옵니다. 그런 한강 쪽이나 남산뷰는 안 나오지만 도산대로가 보이는 이제 그런 형태의 도산대로와 이렇게 남쪽으로 테헤란로 빌딩 막 이런 것들까지 쫙 보이는, 왜냐면 그 앞에까지는 다 낮은 층의 주택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특성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한창 입주를 하고 있는 뷰 맛집 하이엔드 오피스텔 루시아 도산 208에 대해서 좀 짧게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다음 주에도 좀 여러분들이 잘 모를 만한 이런 하이엔드 주택가 오피스텔들의 뭐 특징과 장단점 이런 것들을 설명해드리는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can open up to me, show me what's inside. Mother Nature made us to intertwine.